이번 전쟁 중 나토는 대러시아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까지 나토에 가입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 지리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동아시아의 초신성 대한민국까지 나토에 가입시켜 이번 전쟁에 쐐기를 박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토 가입 소식에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는 사이버 방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방위센터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식구를 환영한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회원국인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내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나토 비회원국 중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된 국가는 손에 꼽히며 조만간 나토에 가입될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다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한국은 무려 아시아 최초로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된 것입니다.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지난 2007년 그놈의 러시아가 대규모 해킹으로 에스토니아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 후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설립한 기구가 바로 사이버 방위센터입니다. 사이버 방위센터는 오늘날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 러시아산 사이버 공격은 지난번과 다르게 훨씬 강렬하다 보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가 몰도바까지 디도스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번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 러시아는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사이버전을 통해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전력 보충의 필요성을 느낀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재빨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한국이 국제사이버 기구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 후 나토는 에스토니아의 대한민국 국정원을 초대해 국기 개항식을 가졌고 향후 나토 주관 합동훈련과 정책 연구 등을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까지 영입한 나토의 사이버 대응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이곳에서 우리 국정원이 훈련받게 된다면 국내 사이버 보안 능력까지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나토 가입이 수건이었는데 그걸 한국이 먼저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죠. 중국은 절망이 아닌 말 그대로 맹비난을 쏟아내며 한국의 나토 가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방어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뿐인데 왜 지랄인 걸까요? 중국의 강한 반발은 마치 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주장은 대충 이런데요. 아무리 사이버 방위센터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가입한 곳은 명백히 나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 무대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토가 한국을 끌어들여서 동북아시아 지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죠. 즉 사소해 보이는 한국의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이지만 이게 나토가 아시아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유명 언론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터뜨렸는데요. 한국이 이웃 국가를 적대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침공 빌미를 제공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도 중국에 의해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려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미친놈인 거죠. 이러한 망언을 던진 후시진은 한국에 대해 수많은 막말을 내뱉으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4대 미사일을 도입할 당시 그는 한국이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라며 조롱한 바 있고 2020년에는 K-팝을 전 세계에 알린 BTS를 향해 생태집 잡으며 물의를 일으킨 전적도 있었죠. 그의 발언들을 쭉 봤을 땐 그저 중국의 수준 낮은 기자들이 지금껏 수없이 저지른 망언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을 한 후시진이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의 총편집인으로 진행 경력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특약평론원의 신분으로 비공식 대변인 활동을 이어오면서 중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후시진 전 편집인이 내뱉는 말들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내를 담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발언엔 중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는 시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똑같이 2017년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들었다고 말했죠. 중국의 수상한 움직임은 더 있는데요. 차별하기만 하던 조선족을 중국의 민족이라며 대우하더니 올림픽 같은 국가 중대사에 우리의 한복을 입히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벌여왔습니다. 틈만 보이면 우리 걸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이와 같은 정황들은 중국의 의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할 것이고 정말로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 민족적, 군사적 대립이 더욱 불거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관계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너무나 높아졌는데요. 그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국방력은 더 이상 중국이 쉽게 덤불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한국이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군사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력수의 통계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210만 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 병력을 보유했고 한국의 국군은 60만 장병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보다 5배에 달하는 병력을 가지고도 지휘관들의 실책과 보급 문제 등 기본적인 전술 훈련이 미흡해 연이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병력의 수보다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예비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합산한 병력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370만 대 260만이라는 역전극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평소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왔던 중국이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시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은 대만이나 인도 등의 국가를 견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병력을 분산 배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미국과 영국의 손을 잡고 새로운 군사동맹을 만들어낸 호주와도 중국은 꾸준한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한중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210만 인민해방군의 대군이 일제히 대한민국을 침공할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만일 그거 다 내려오면 언제든 빈집이 털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게 된다고 해도 일부의 북부 정부 병력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의 육군 병력만으로는 절대 최강 대한민국을 뚫어낼 방법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강력하고 화려한 화포 수비 능력에 처맞은 다음 한국군이 왜 포방부라고 불리는지 알겠다라며 울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을 더 키워나가게 될 것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쉽게 덤불 수 없는 국가가 되어 있겠죠. 언젠가는 유럽연합에 한국이 소속되는 게 아닌 한국이 중심인 국제연합에 유럽국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